0. 자, 377번에 지금 실수 A에 대해서 1번부터 이 차함수 fx가 x제곱 더하기 2ax 자 그리고 나서 플러스 2a 마이너스 4 자 이런 2차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자 여기 있는 식의 최소값을 이 2차함수의 최소값을 GA라고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다시 GA의 최대값을 구하라. 뭐야? 최대값도 나오고 최소값도 나오고 막 문제가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한번 끊어야 됩니다. 일단 여기부터 해보죠. 여기 있는 x에 대한 2차 함수가 가지는 최소값을 GA라고 했으니까 먼저 이 2차식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자 이제 우리가 함수를 다룰 때는 제한된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되고 범위가 없기 때문에 여기 x에 대한 2차 함수는 실수 전체 범위에서 아래로 볼록하게 자 모조리 실선으로 그어질 거다라는 생각. 자 그럼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을 구해보면 현재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a가 되니까 자 그 절반인 위치인 x 값이 마이너스 a인 곳에서 축이 생기게 될 거고 그럼 이 마이너스 a에서 단연 이 fx 그래프의 최소값이 생긴다 이 생각이에요. 자 그럼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은 x값이 마이너스 a일 때 생기는 거니까 자 f 마이너스 a라는 자 함수값 구해보면 그대로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가 되면서 현재 내 2차 함수의 최소값 자체가 또다시 a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되네. 그러니 이 최소값을 다시 a에 대한 함수라는 GA라는 함수로 새롭게 정의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보겠어? 자, 그럼 이제 나한테 다시 물어보는 내용이 이 GA라는 2차식이 가지는 최대값 묻는 거니까 이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2차식의 자, 최대를 물어본다 이 생각이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또 A도 범위가 없으니까 여기는 A에 대한 2차 함수 그래프 그리자는 얘기가 되고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이 GA라는 함수 그래프에서 이 2차 함수의 다시 최대를 정해야 되는 거니까 자, 대칭축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여기서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A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분의 2하고 부호 바꾸니까 자, 2가 될 거기 때문에 자, A에 대한 축의 방정식은 1일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죠. 자, 1 넣으면서 최대값 정해서 자, 여기 만들어진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4에서 자, 답은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아보겠어요? 자, 그래서 짧게 한번 정리하면 내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봤더니 A에 대한 2차식이 나왔고 그래서 그 2차식의 형태를 GA라는 함수로 다시 정리했으며 그 2차식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A에 대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려보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끝! 자 그럼 아래쪽에 있는 2번은 위에 거랑 구조가 그냥 완전히 똑같고 형태만 바뀐 거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보고 나중에 개인풀이 하겠습니다. 자 뒤로 한 페이지 넘어가 보죠. 잠깐만 지웠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37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79번에 현재 등식 자 루트 x 마이너스 3분의 루트 x 플러스 3이 자 그대로 마이너스에 루트에 x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3이 됐다. 자 근호 두 개 계산하는데 앞에 마이너스 생겼다. 우리 그래서 이거 복소수 할 때 하던 얘기다 그죠? 자 이렇게 루트끼리 제곱근끼리 나누 쓰는데 앞에 마이너스 생기는 경우는 분모에 있는 분수만 음수의 범위를 가질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려면 분모에 있는 x-3은 0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만들고 그럼 분자는 0보다 커야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었다 그쵸? 자 0이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좀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자. 분모는 0이 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없다 그치? 그러니까 이 x-3이 0이 되는 경우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분자에 있는 값이 0이 돼도 과연 이 등호 관계는 성립할 수 있을까? 그치. 자, 왼쪽에 지금 분자가 0이 되면 분자에 루트 0이 생기니까 좌변은 0이 될 거고, 우변에도 마이너스에 루트 안에 0이 생기니까 마이너스 0이 생기는데, 자, 0은 어차피 마이너스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자, 분자에 있는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은 등호 관계가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알아보겠지. 그치. 자, 그래서 자, 이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보면, 자, 3 넘어가면서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동시에 마이너스 3 넘어가면 x는 3보다 다시 작아야 하기 때문에 x값의 범위를 제시하기 위해서 자, 이 제곱근의 계산을 줬다. 이 생각인 거고. 자,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2차식은 뭐냐면 fx가 자,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2차 함수의 최대랑 최소를 정하래요. 자, 한번 그려본다 치자.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점선으로 구성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은 현진아 어디에 있을까? 1. 그치, x는 1에 있다 그러죠? 자, x1에 있고 마이너스 3이 훨씬 멀리 떨어지면서 얘는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색칠된 점부터 시작될 거고, 그 다음에 3에서는 등호가 없으니까 빵꾸를 뻥 뚫은 채로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 일부분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최소값은 1에서 생기니까 자, f1 최소값 구하면 되고, 최대값은 마이너스 3에서 생기니까 f-3 구해서 최대값 정하면 되겠다. 그치? 끝?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봅시다. 자, 380번. 자, 이차함수 설명이 나와 있는데 가나 조건 순서대로 쭉 한번 필요한 것만 적어볼게요.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fx 이꼴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지금 마이너스 5와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5라 그랬으니까 나는 f-5도 0이고 f1도 0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럼 얘는 그래프에서 내 2차 함수가 x좌표가 뭐니 마이너스 올 때 y좌표가 0이라는 거니까 사실 마이너스 5,0 지난다 이런 의미의 표현인 거다. 그치? 자, 마찬가지로 f1이 0이라고 되어 있어도 내 2차 함수가 1,0 지난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이 가족번을 봤을 때 x축 기준으로 내가 2차 함수 그리는데 마이너스 5랑 플러스 1을 절편으로 가지는 자, 아르블록한 2차 함수일 수도 있고 또는 자, 최고차항 계수 도에 따라서 미로블록한 2차 함수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함수식의 일부분을 우리가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뭔가 집어넣어서 0 되는 조건이 인수정리였다. 그죠? 또는 함수 그래프에 x 절편이 주어져 있으면 자, 이 내용을 어쨌든 통틀어 봤을 때 fx란 2차 방식은 자, 마이너스 5 넣어서 0 되려면 x 플러스 5라는 인수를 자, 1 넣어서 0 되려면 인수 정리에 따라서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최고차항에서는 모르니까 이렇게 a를 붙여준다. 이런 생각까지인 거고. 자, 그럼 이제 여기 a를 정해야 되는데 이제 나 조건을 봅니다. 자, 나 조건을 보니까 내가 2차 함수 그래프를 0에서부터 자, 5까지 이렇게 제한된 범위에서 관찰했더니 거기서 fx라는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0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경우라면 f-6이 될 수 있는 자, 가능한 모든 f-6의 값들을 합을 한번 찾아보라 이런 얘기야. 가능한 모든 값들을 다 한다는 말은 하나로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다. 그치? 자, 그럼 우리 방금 봤듯이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뉘니까 두 가지 상황의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이 최대 최소를 관찰의 제도를 한번 해보자. 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대로 가보죠. 질문? 임경아, 여기 절편이 마이너스 5랑 1이 나왔다. 그쵸? 그럼 이 2차 함수 여기 대칭축도 알 수 있을까? 마이너스 1.
그렇지.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알아볼 수가 있는 거다. 그치? 자, 쌤 축의 위치를 찾은 이유는 뭘까? 나 조건에서 함수의 최대 최소를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 생각부터 해봅시다. 만약에 a가 0보다 큰 상태로 R로 블록한 2차 함수라면 자, x는 마이너스 2라는 대칭축을 현재 가지면서 0부터 5까지 그린다고 치면 자, 0도 5도 전부 다 마이너스 2와 5의 오른쪽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 자, 그런데 최소값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이라 있으니까 내 함수의 최소값은 0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럼 f0가 마이너스 40이라는 조건을 이용하자는 얘기지 않을까? 자, 그래서 여기 0 집어넣으면서 만들어진 f0의 함수값 계산해보면 자,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5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자, 좌변이 마이너스 5에 되면서 자, a 값이 8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있죠. 자, a가 0보다 클 때는 함수 fx의 방식이 2차식이 8에 x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결정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6 집어넣고 함수값 하나 정하라는 거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위로 블록할 때겠지? 자, 위로 블록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죠. 시작해볼까요? 두 종류. 네. 자,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로 블록한 2차 함수 그래프게요. 즉 a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를 보는 거고, 자, 축의 방정식은 여전히 x는 마이너스이니까, 자, 0부터 5까지는 당연히 또 오른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을 거. 자, 이번에 함수의 최소값은 x좌표가 5인 곳에서 생기니까, 자, 여기는 f5가 자, 문제에서 표현된 최소값 마이너스 40 된다고 하면 되고, 자, x자리에다 그대로 5 집어넣으면 얘는 10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0a가 돼서 뭐야? 그럼 a가 왜 1이 나와? 응? 뭐야? 함수식 잘못 적었어? 아니잖아. 최소값 마이너스 40 5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40a가 마이너스 40이면 얘는 1이잖아. 말이 안 되잖아. 뭐야? 40A 아니에요? 40a? 아! 그쵸, 미안. 자, 10 곱하기 4니까 40에 띵띵하잖아. 자, 그래서 40a가 되는 거고, 자, a는 그쵸,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a가 지금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되면 내 2차 함수식 fx가 마이너스의 x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정해진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정해지겠죠. 자, 가능한 f 마이너스 6은 그래서 두 가지 상황에서 생기고 계산만 해준다 치면 f 마이너스 6이 자, 8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7 되면서 여기서 56이 생길 거고 또다시 여기에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면 자, 여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다시 마이너스 1 곱하기 자, 마이너스 7 되니까 자, 6개 생기는 값은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둘을 더한 값은 49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됐죠.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 383번입니다. 383. 자, 지금 383번 보면 이제 우리가 2차 함수식 봤는데 최대 최소 구하는 상황이고 자, 이 2차 함수식에서 자, 딱 보자마자 대칭축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자, 상수로 고정돼 있다, 고정이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치? 대칭축 움직이고 있으니까 범위 안에 이 대칭축이 있을 때나 없을 때로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기분이 좀 나빠야 돼. 자, 아래쪽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의 값을 구하시오. 실수의 값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가조건을 보니까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은 일사분면에 있다. 자, 그리고 나조건 보니까 0에서 1까지 범위에서 생기는 함수의 최소값이 5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꼭지점이 1사분면 위에 있다는 생각부터 좀 정리를 합시다. 예를 들어 우리가 꼭지점 좌표를 구했을 때 그 x좌표도 플러스고 y좌표도 플러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래프 개형을 따졌을 때 어쨌든 현재 내 이차함수는 최고차함 계수가 양수니까 꼭지점의 1사분면에 있으면서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거면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라는 생각인 거다. 그쵸? 자, 그럼 이제 x가 0부터 1까지인 범위에서 이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5가 되도록 하는 a를 정해야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럼 내가 이 x가 0인 것부터 x가 1인 것까지 범위를 한번 쭉 그려보려고 해. 그럼 우리가 이 이차함수의 대칭축이 지금 현재 아래로 볼록하면서 여기 축의 방정식은 x는 a가 된다는 것은 이제 구할 수가 있다. 그치? 그럼 얘가 1사분면에 있다는 말은 적어도 a가 0보다는 어떻다는 뜻이냐면 크다는 뜻이지 않을까? 그러면 대칭축이 이렇게 왼쪽에 몰려있는 거는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야. 그럼 적어도 축이 0과 1 사이에 있거나 아니면 바깥쪽에 벗어나 있거나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좌표 평면에서 좀 봐도 됩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차함수 그래프에서 자,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이 1사분면에 있기 위해서는 축의 방정식 A는 어차피 0보다 크니까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내 그래프가 0에서 1까지의 범위가 자, 이렇게만 그려질 수도 있을 거고 그치? 자, 두 번째 케이스는 1이 A보다 더 큰 쪽에 있으면서 대칭축을 포함할 수도 있으니까 케이스는 이렇게 두 가지만 나누어서 보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이 이번에는 자 0부터 1까지 나는데 1이 이렇게 바깥쪽에 있을 때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요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보면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서 우리 대칭축 A가 적어도 1보다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A가 뭐보다는 커야겠다는 생각? 그쵸, 1보다는 커야겠다는 생각이지 포함하지 않을 때. 그럼 이런 상태일 때는 우리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5인 상태니까 최소값은 지금 x좌표가 1인대에서 생기므로 자, 여기 함수식에 1 집어넣으면서 f1이라고 합시다. 얘를 fx라는 함수식으로 두고 그럼 f1은 자, 1-2a 더하기 자, a제곱 플러스 1이 되는데 자, 이 값이 지금 어쨌거나 5가 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자, 방정식 풀러갈게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인데 5 넘어오면서 빠지니까 마이너스 3은 0이 되면서 a는 3이거나 a는 자, 그대로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생겨. 자, 이 중에 당연히 누구는 탈락일까? 그치. 마이너스 1은 탈락이고 그럼 되는 거는 1보다 큰 a 값이 3 이거 하나 된다 이 생각이지. 1절을. 자, 그럼 두 번째 범위에서 두 번째 형태에서는 자, 여기서 a 값은 축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자, 축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얘는 a가 0보다는 크되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으면 되고 여기서 생기는 함수의 최소값은 x좌표가 a에서 생기니까 fa가 그 최소값 5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fa 값 구해보면 저 자리에 a 넣었을 때 자,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이 되는데 뭐야? 이 참 다 날아가면 자명하게 얘는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로 되냐면 1로 고정되어 있는 거지. 그럼 얘가 지금 1이기 때문에 5는 절대 될 수가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이라서 가능한 케이스는 이 케이스에서 3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나 보겠어? 자, 이렇게 이제 하나씩 계산해주면 되는 문제고 자, 필요한 거 짧게 정리를 하시고 자, 정리됐으면 뒤로 넘어가서 이제 실험하는 거랑 실생활 하는 문제들을 좀 봅시다. 지워되나요? 자, 문제부 먼저 칠게요. 필요한 거 잘 체크하시고. 너네 있잖아. 혹시가 아니라 분명할 텐데 쌤이 이렇게 모든 문제 풀이해주지, 그치? 수업 시간에. 지금 다시 안 풀지. 집에서 다시 푸는 사람. 그치, 다음 숙제 하느라 바쁘지, 정신없지. 근데 이거 안 풀잖아? 그럼 너네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야. 너네 손으로 다시 안 풀어보잖아? 그럼 나중에 또 몰라.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 그러니까 쌤이 숙제량을 적절히 잘 조절을 해줄 테니까 본인이 틀렸던 문제는
반드시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고 나서 다음 숙제를 하세요. 아니면 다음 숙제 끝나고 나서 그 남아있는 문제를 꼭 한번 다시 풀어봐야 돼. 그래야 시간 낭비를 안 해. 왜냐하면 지금 학원에 어쨌든 상담하는 애들도 보면 고등학교 진도 뭐 어디까지 나갔냐고 물어보면 2차 방정식이랑 함수까지 끝났대. 우리보다 훨씬 많이 나가서 3, 4차 방정식도 끝났대. 그런데 문제 풀려보면 2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도 못 쓰고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도 못 구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냥 그 당시에 쭉 풀고 그냥 넘어간 거야. 오답 정리를 안 한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돼. 특히 마풀 교과서는 발전 문제 같은 것들은 문항의 난이도가 어렵고 모의고사에서도 등장하는 문제들이니까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알겠지? 한 번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중학교 때는 좀 다릅니다. 알겠죠?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이 있어. 그냥 기억력이 겁나 좋으면 돼. 내가 예전에 틀렸던 걸 다시 틀리지 않을 만큼 기억력이 좋으면 돼. 자, 그것보다는 다시 한번 빨리 풀어보는 게 낫겠죠? 볼게요. 자, 386번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가 제한된 2차 함수가 있는데, 자, 함수식을 보니까 복잡. 제이렇게 나와있네. 자, 이러한 식의 최대량 최소를 찾으래요. 자, 은경아. 잠깐만. 은경이 인경이한테 헷갈리지? 인경이는 인경이라고 부르고, 은경이는 은경아 이렇게 부르니까 은경아. 발음 좀 늘게. 그럼 안 헷갈리겠지? 인경이, 은경이. 어때? 별로야? 표현이 별로 같아. 안 할게. 원래대로 할게요. 자, 은경아. 여기 있는 식은 몇 찬식이에요? 전개하면 4차식이지. 우리 4차함수를 구분해본 적 없기 때문에 반복되는 식이라고 치환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치환하려고 보니까 위랑 모양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좀 다르다, 그치? 그러면 자, 어떤 A라는 사람은 얘를 T로 치환하면서 얘는 T보다는 4 작은 값이니까 T-4로 치환하려고. 자,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 B라는 사람은 나는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2만 t로 치환하면서 이 식을 t 플러스 2로 보고 이 식을 t 마이너스 2로 볼래.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네가 봤을 때 어떻게 치환했을 때 전개하기가 좀 더 편할까? 둘 다 비슷해. 그치, 밑에 게 좀 뭔가 식의 대칭 구조가 있고 합차로 전개되면 좀 더 간편한 형태겠죠. 1차항이 안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식을 보는 눈이 어쨌든 키워지면 이런 효율적인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로 치환하는 걸 선정을 했어요. 그럼 우리 2차 함수식 y는 얘가 t에 대한 2차 함수가 되면서 t 플러스 1이랑 t 마이너스 2에다가 뒤에 뭐가 또 나오거든? 근데 이대로 가져가면 안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 딱 뭐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4로 묶어내면 다시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앞에 내가 치환했던 식이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얘를 그 뒤로 뒤에 마이너스 4t 플러스 10으로 두면 된다 이 생각이죠. 자, 정리하면 t에 대한 나의 2차 함수식이 t제곱에 마이너스 4는 뒤로 가서 계산될 거고 마이너스 4t 플러스 6이라는 2차식으로 정리된다 이 말입니다. 치환했으니까 치환된 문제의 범위를 고려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t라는 값이 이 2차식으로 표현되는 값인데 문제는 x값도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있으니까, 자, 이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인 것까지 해서 t의 범위를 생각하고 그 t의 범위를 아래쪽 t에 대한 2차 함수에 적용시키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x가 말부터 1까지 움직이면 이 2차식도 어떤 범위를 가지겠지. 막 담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 범위 안에서 t 값들이 생길 거고 그 t 값들이 여기 있는 우리 치환된 2차식에 대입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한마디로 내가 마음대로 여기 t에다가 마이너스 100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이야. 자, 그림 그리면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치환된 t의 값이 이렇게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x에 대한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주면, 자, 이 x에 대한 2차 함수 현재 대칭축의 x는 1인 곳에 있을 거고, 자,
자, 그때 x값의 범위가 말부터 1까지 제한되어 있으니 내 그래프는 말부터 1까지만 그려질 수 있고, 자, 요 안에서 t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범위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 1에서 x좌표가 1일 때 생기는 값이 t가 가질 수 있는 t의 최소값이 되는 거고, 그 t의 최소값을 1 넣으면서 자, 1 빼기 2하면 마이너스 1로 정해진다 이 말인 거. 그럼 t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서 자, t가 가지는 그 t의 최대는 1 플러스 2가 되면서 3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거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내가 t를 마음대로 마이너스 100을 넣을 수 없다는 게 이 말이야. 현재 x값이 이렇게 제한된 범위에서 놀 때 t값들도 이 안에서만 놀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t의 범위를 구해보면 현재 t의 범위가 자, 최소값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자, 최대값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 얘기가 됩니다. 자, 이 범위가 그대로 여기 있는 t에 대한 이차함수식에 적용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해서 자, 결론적으로 다시 우리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6이라는 t에 대한 이차함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제한된 범위에서 적용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 아래로 블록한 t에 대한 이차함수 그래프는 다시 t값이 2인분시 대칭 축이 되니까 마일이 멀리 있고요. 그 다음에 3이 가까이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 함수의 최대값이 자, 1 더하기 4 더하기 6에서 자, 11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 최소값은 t가 2일 때 생기니까 자, 2 집어넣으면서 4 마이너스 플러스 8 이렇게 해주면 자, 2라는 최소값을 갖는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눈으로 한번 볼까? 385번도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랑 x제곱 마이너스 2x가 반복되어서 나와. 누구를 t로 치환하는 게 유리할까? 위에 있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로 치환하는 게 유리할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t로 치환하는 게 유리할까? 선택은 골라보세요. 다시 칠판 적어볼게. 그러니까 사실 어떤 걸로 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 그런데 계산이 많으면 실수가 생길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좀 줄일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1번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 식 전체를 t로 치환하면서 얘는 t 마이너스 3으로 둔다 이 생각인 거고, 2번은 선생님 저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2x가 반복되어서 나오니까 자, 얘를 t로 치환하면서 자, 우리 주어진 이차함수식을 마이너스 2에 t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k로 두는 게 편하냐 이거야. 자, 둘 중에 누가 편할까? 1번, 2번 선택해보세요. 현지 몇 번? 2번? 민주 몇 번? 1번? 자, 은경이 몇 번? 1번. 인경이 몇 번? 1번? 왜 지윤이 눈치를 보고 그래? 지윤이 몇 번? 저도 1번. 1번? 현진이 왜 2번 했어? 왜 2번이라고 생각했어? 자, 1번이 좀 더 편한 이유는 자, 얘를 1분간 t로 치환하면 우리가 2차식 전개를 해야 되니까 또 불편하다. 그렇죠? 근데 위에 있는 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전체를 t로 치환하면 얘는 그냥 t제곱이 되니까 2차항이 전개가 좀 편한 쪽이 훨씬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거야. 근데 그 개인의 선택이니까 뭐 강요하진 않을게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자, 뒤로 넘어와서 389번으로 가보죠. 지울게요. 자, 389번에 H4 컴퓨터용 사인펜 하나는 원가가 800원이다. 자, 어쨌든 펜 한 개의 원가가 800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시장 조사 결과 정가를 1,000원으로 하면 한 달에 10,000개가 팔린대요. 정가가 1,000원이면
달에 10,000개다. 얘들아 이렇게 정가랑 판매량이 나오면 당연히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궁금하지 않아? 그치? 그러면 총 매출은 여기는 정가랑 판매량을 곱하면 만들어지겠다. 그쵸? 그러면 전체 총 이익은요? 매출이랑 이익은 좀 다른 개념이지. 매출은 팔아서 그냥 만들어진 전체 내가 벌어들인 가격인 거고. 그치? 이익은 실제로 내가 얻은 순수한 이익을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이익을 구할 때는 원가를 뭐 해줘야 됩니까? 빼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한 개당 가격이었기 때문에 판매량을 곱하면 자, 총 매출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총 이익을 구하려면 우리 정가 1,000원에 팔면 원가 800원짜리 펜 1,000원에 팔면 얼마가 남지? 200원이 남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한 개당 이익은 200원이었습니다. 자, 200원씩 그러면 이익을 얻는데 판매량이 10,000개가 되는 거니까 총 이익은 내가 개당 이익에다가 판매량을 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여기까지 하나 보겠니? 자,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뭔지 이제 면밀하게 좀 봐야 돼요. 대충 정가, 원가, 뭐 판매가 이런 거 나온다고 해서 막 보는 게 아니라, 자, 구조를 보고 나면 이제 내용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정가를 플러스 10x1씩 올리면 자, 이 판매량의 개수는 200x 개씩 줄어들겠대요. 자, 그럼 우리 정가가 1000 플러스 자, 10x의 가격이 되면 그때 내 물건의 판매 개수는 판매량의 값수는 10,000개에서 200x개만큼 빠진 개수가 팔리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현재 자, 이 사인펜을 팔아서 최대 매출입니까? 이익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최대 이윤이다. 그치? 이익 쪽인 거지. 그치? 나는 매출에 관심 있는 게 아니야. 최대 이윤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럼 최대 이윤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내가 개당 팔았을 때 정가가 궁금한 게 아니라 개당 팔았을 때의 이익이 궁금한 거야. 그러면 정가가 1000 플러스 10x1이면 자, 이익을 구하려면 여기서 자, 원가인 800원을 빼줘야 되겠다. 그쵸? 근데 내가 볼펜 하나 팔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지금 사인펜 하나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자, 200 플러스 10x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다가 여기 있는 판매량의 개수를 곱해 주어야 자, 총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이윤이 만들어진다. 이런 사상인 거지. 여기까지 하는 겁니까? 자, 이 총 이윤의 식이 x값에 따라서 변할 거니까 이 총 이윤을 정수 y에 대응시키면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대 이윤인 함수식은 x에 대한 2차식으로서 200 플러스 10x 곱하기 자, 만 마이너스 200x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함수 열심히 정리해서 대칭축 잡고 그래프 그리자는 거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그치? 자, 이거 무슨 분의 대응식입니까? 그치? 인수분해 대응식이니까 나는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x절편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10 묶어내면요 x 더하기 20 나올 거고, 자, 여기서는 200 묶어낼 수 있는데 마이너스 200 묶어냅시다. 마이너스 200 묶어내면 자, 여기서는 500만이? 아니지, 몇십이야? 마이너스 200 묶어내면 마이너스 500? 500이에요? 50이에요? 5예요? 50이지. 그치? 자, 50 플러스 x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여기 상수랑 뒤를 곱하면 마이너스 2000으로 묶이게 되고, 자, 여기 있는 x에 대한 2차식이 x 더하기 20, 뒤에 남은 게 x 마이너스 50이 되니까 내 2차함수의 절편은 현재 마이너스 20과 플러스 50에서 생긴다 이 말이 돼요. 자, 최고차항 함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2차함수를 그리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죠. 점선을 그리면은 x값은 자유롭지 않아. 활용 문제니까. 그래서 범위를 정해줘야 학교 시험에서 이 활용 문제들이 다 서술형이 나옵니다. 대부분 범위를 정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무조건 대칭축에서 최대를 구한다고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최대가 정해지는지 봅시다. 자, 우리 물건의 개수는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이 값은 당연히 항상 0보다 높아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빵개까지는 팔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생기는 범위, 자, 넘어가서 부등식 풀어보면
x는 항상 얼마 이하가 돼야 되냐면 50 이하가 되어야 해. 그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내가 지금 늘려주고 있는 물건의 개수 이 열x도 돈의 금액도 이 열x도 0보다 작을 수는 있을까 없을까? 없겠다, 그렇지? 그럼 적어도 x 값은 0보다가 어떤 상태냐면 큰 상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만들어지는 자 최대값의 범위도 50 이하가 되어야 이런 범위에서 여기는 판매인분의 최대를 찾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범위 정해지면 자 50부터 쭉 그릴 건데 그럼 이 0이라는 게 대칭축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을 구할 거고, 그럼 여기서 축의 방정식 구하면 마이너스 20과 50의 평균이라서 자, 두 개 더하면 30이고 자, 반으로 나누면 15가 되네요. 자, 15보다는 여기 당연히 왼쪽에 있으니까 자,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이만처럼 그려진다, 이런 생각이야. 자, 판매 이익이 지금 y가 되니까 이 y좌표가 음수인 곳은 당연히 그래프가 못생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럼 어쨌든 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 물어보는 게 뭐야? 거기 범위 주어져 있었네? 네. 그러네. 그치. 없으면 당연히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씁니다. 자, 그러려면 정가를 얼마나 해야 되냐고요. 자, 이윤의 최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 이윤이 생길 때의 정가가 궁금해요. 그럼 최대 이윤이 생기는 것은 x 값이 15일 때니까 x가 15일 때 우리는 최대 이윤을 얻을 수 있으니 그 15라는 값을 여기 정해진 정가에 집어넣게 되면 될 거고, 그럼 그때 우리 정가는 1000원에다가 15 집어넣으면 150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1150원의 정가로 물건을 팔 때 최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렇죠? 저 어릴 때 막 그런 얘기 하잖아. 수학은 도대체 어디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싶을 때 쓴다, 그치? 자, 이런 것들. 자, 389번에 필요한 것들 잘 정리를 해두시고 넘어가서 391번을 봅시다. 오늘은 풀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목요일날 폭발적으로 진도를 나갈게요. 말이 그런 거지 사실 뒤에 설명할 부분이 많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 내용만 짧게 목요일에 정리하면 되니까 정리하고 나서 이 이차함수 최대 최소 쪽이 워낙 시사하는 바가 중요하고 풀어야 될 문제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다른 문제집으로 짧게 하나 복습하고 그 다음에 3, 4차 방정식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391번으로 오세요. 자, 이렇게 벽면이 있었어. 자, 이렇게 벽면이 있었는데 자, 여기 한 벽면으로 하는 자,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의 울타리를 만들고 싶대. 꽃밭을 만들고 싶은데 여기 울타리를 이렇게 쳐가지고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고 싶대. 그럼 현재 울타리가 쳐지는 부분은 이 직사각형에서 변 중에서 세 부분만 울타리가 쳐지겠다, 그치? 벽에는 울타리가 쳐져 안 쳐져? 안 쳐져. 여기가 울타리. 자, 근데 내가 이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울타리의 길이는 자, 총 몇 미터라 그랬냐면 12m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상태일 때 자, 이 꽃방울을 위해 최대값을 구해야 돼요. 자, 꽃밭의 넓이가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당연히 가로랑 세로 길이를 미지수로 잡자는 얘기고, 자, 총 길이가 12m라는 걸 이용만 하면 되겠다, 그치? 자, 쌤 저는 여기 가로를 x로 잡고 싶어요. 저는 세로를 x로 잡고 싶어요. 상관없어. 아무거나 잡아. 자, 그럼 여기에 쌤 만약에 자, 세로 길이를 x로 잡으면 자, 왼쪽의 세로 길이도 x가 될 것이고, 그럼 남아있는 가로 길이는 자, 전체 12에서 몇 x를 빼야 될까? 그렇지. 2x를 빼야 되니까 12-2x가 되겠죠. 자, 이제 x가 범위 구해보세요. 범위 구할 수 있어요. x 범위. x는 0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내 길이니까, 그치. 얘도 길이니까 얘도 0보다 어때야 될까? 커야 되겠지. 그럼 12-2x의 0보다 틀려면 x는 5보다는 작아야 될까요?
맞아. 6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현재 우리 꽃밭의 넓이를 나타내는 사각형의 넓이가 자, 가로 곱하기 세로, 세로 곱하기 가로에서 자, x 곱하기 12-bx가 되기 때문에 자, 이 이차 함수의 자, 이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를 찾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질문. 전개해? 전개해? 아, 네. 우리 그래프만 그리면 돼. 대칭축 찾아서. 인수분해 되어 있으니까 무슨 절편을 빨리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x 절편. x 절편 얼마나 얼마나? 0이야. 6.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지? 최고창 양수분수. 음수. 어떻게 불러? 6. 그치. 그래프 개형이랑 축의 위치가 중요한 위치하면서 무조건 전개해서 표준형 만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x 값이 3일 때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 자 이제 여기 x에 3 집어넣으면서 최대값은 3 곱하기 3 넣으면 6 빠질 거라 가지고 자 3분에서 18제곱미터가 된다. 이렇게 보자 이 얘기죠. 끝. 자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392번으로 넘어가죠. 마지막이에요. 깔끔하게 이거 수업 마무리합시다. 후 재밌네. 아 이거 말고 축이 탁 오른쪽 옮겨가는 거야. 자 392번에 1, 2번 둘 다 하나요? 1번을 2번 중에 몇 번이 좀 더 어려워 보이죠? 2번. 그럼 당연히 2번이다 그치? 어차피 대칭성 있는 사람은 비슷하니까 선생님이 2번을 알려줄 테니까 1번을 다시 시도를 해봅니다. 알겠죠? 자, 칠판에서 보면서 정리할게요. 먼저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이 이차함수식은 fx라고 되어 있고 x제곱 마이너스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있어요. 자, 이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식은 자, y는 gx는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4라고 되어 있어요. 질문 하나 합시다. 이 이차함수의 대칭축은 x는 얼마? 0. 기본형이 y축으로만 평행이동됐으니까. 맞니? 자, 이 이차함수 그래프도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y축 평행이동만 들어갔으니 얘도 대칭축은 x는 0. 둘 다 축의 방정식이 대칭축이 x는 0이야. 그럼 얘들 다 여기 x는 0을 기준으로 대칭성 있는 그래프일 거니까 여기 두 이차함수가 생기는 교점의 위치 있지? 여기가 만약에 쌤이 k라고 한다 치면 자연스레 여기는 무슨 k일 수밖에 없을까? 마이너스 k일 수밖에 없다 정도의 감각은 있어야 되고 그럼 여기 교점에서의 둘의 이 y좌표 수가 어떨 수밖에 없을까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그 대칭의 상황인 건 이제 그림을 봐서가 아니라 식을 보고도 느껴져야 됩니다. 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 얘가 사실 얘는 그냥 주론이 아니었어. 여러분들이 좀 대칭성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봤으면 좋겠어서 관찰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가 이 내부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이렇게 그리겠어요. 스륵스륵 해가지고 자 점을 갖다 A, B, C라고 했어요. 그럼 봐보자. 우리 직사각형의 모양이 이 노란색처럼 조금 적당히 뚱뚱하게 그려질 수도 있는데 자 점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길쭉하게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뚱뚱하게 그려질 수도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렇게 사각형 모양이 막 변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이러한 사각형의 A, B, C, D의 둘레에 최대값을 구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B라는 점의 위치에 따라서 사각형의 모양이 변하는 거니까 B의 위치를 무슨 수로 잡아야 되고 변수로 잡아야 돼. 여기서 문제에서 줬거든. 근데 안 주는 문제가 더 많아. 그래서 쌤이 지금 문제에서 적힌 내용을 그대로 안 쓰고 있어. 알겠니? 자, 그럼 이 B라는 점의 위치가 변함에 따라서 B가 여기 있을 때랑 지금 여기 파란색 도형의 모양이 위에 있을 때에 따라서 이 사각형의 모양이 바뀌고 있는 거니까 내접한 직사각형 모양 바뀌고 있는 거니까 먼저 우리 첫 번째 생각이 이 B의 좌표를 변수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점의 x좌표를 모르니까 쌤이 b의 x좌표를 a라고 잡는다 치자. 그럼 이 b라는 점이랑 a라는 점은 누구 좌표가 똑같은 상태? x좌표가 똑같은 상태. 그럼 여기는 점 a의 x좌표도 스몰 a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야. 이해했니? 그럼 다시 여기는 이 b의 x좌표를 쌤이 스몰 a라고 잡는 순간, 자, 여기 반대편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c의 x좌표는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 그치, 추경이니까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여기는 a, b, c, d의 x좌표가 플러스 a랑 현재 마이너스 a로 적혀있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각형의 둘레를 표현하기 위한 이 가로 길이가 b에서 c까지니까 a에서 마이너스 a까지면 이 거리가 2a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냥 눈에 들어온다. 그치? 그러면 세로 길이를 구하려면 b와 a의 y좌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큰 y좌표에서 작은 y좌표 빼면 되니까. 그럼 큰 y좌표는 b가 현재 위로 올록한 이차함수 위의 점이니까, 그래서 ga라고 표현되면서 여기 x절에 a를 넣으면, 자, b의 y좌표가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있는 a의 x좌표가 스몰 a일 때 a의 y좌표는 f에 집어넣는 거죠. 아래로 올록한 이차함수 위의 점이니까. 그럼 여기가 a 제곱 마이너스 8이 될 수밖에 없다. 그치? 자, 그러면 이 b라는 점에서 a라는 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식은, 자, 여기는 큰 점의 y좌표에서 작은 y좌표를 빼면 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에서, 자, 너 빼면서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8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a 제곱 더하기 12가 된다. 이렇게 보잖아요. 이죠. 컷? 자, 그럼 우리 둘레를 나타내는 a에 대한 함수식은 너네 둘을 더한 다음에 2배 하면 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12가 될 거고, 자, 얘의 지금 2배를 계산해 주면 된다. 이 얘기죠. 이해니? 자, 그럼 얘를 또 전개하고 있어. 전개할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여기는 2배라는 상수는 고정된 값이니까 우리는 이 알맹이에 있는 이차함수의 그냥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그 최대값에다가 나중에 몇 배 하면 될까? 2배만 하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필요한 개수들은 나중에 계산하고, 알맹이 그냥 요 이차함수 최대값을 찾습니다. 요 이차함수는 최고차함수니까 위로 볼록한 상태이고, 자, 추계 방정식 보여주면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했을 때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자, 그 절반인 a 값이 3분의 1인 곳에서 최대를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됐니? 쌤이 여기 지금 점선을 해놨지. 누구 범위 안 구했어? A 범위를 안 구했어. A 범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응. 거기 있니? 있네. 원래 없거든. 그럼 거기 왜 A 0보다 크고 왜 이유가 작을까? 그거 생각은 하고 있지. 당연히 B라는 점 X좌표 A로 잡으면 0보다 없는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야 이런 사각형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가 토도도도도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이 두 이차함수의 무슨 점까지? 교점, 직점까지만 갈 수 있어. 그래서 아마 여기 교점의 x좌표를 보이면요, 여기가 탁 얼마로 나올 수밖에 없냐면 2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야. 자, 빨리 교점좌표 보여보세요. 두 함수씩 연립하면 되죠. 빨리 필요해서 하는 거야. 필요 없으면 안 해. 이 문제가 너무 친절해서 그래. 너는 어차피 시험에서 불친절한 문제들 만날 거니까 불친절한 상황에 좀 익숙해져야지. 벌써 10분 한참 지났다. 쉬는 시간 줄어들고 있어요. 빨리 푸세요. 나와? 2? 맞아요? 맞아. 그치? 뭐 연립하면 어렵지 않죠? 빨리 보면서 정리합시다. 자, 이 fx랑 gx 이차함수식 두 개 연립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가 되면 되고, 넘어가면 3x제곱이 자 12가 되면서 x제곱은 4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치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정한 a 값은 0과 2 사이에 있으니, 자, 우리 이차함수의 최대값은 자명이 3분의 1인 곳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3분의 1 집어넣고 정답 계산하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합시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거 정리하고 과제는